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블랜드와 올랜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은 디트 원정에서 4쿼터를 지배하며 승리했습니다. 듀런과 스튜어트 등 리바운드 능력이 좋은 상대 빅맨들의 공세에 다소 고전했지만 갈란드와 미첼, 스트러스 등 백코트 자원들이 모두 20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미첼이 햄스트링 이슈로 몇 경기를 빠지며 초반 승률 관리에 애를 먹었는데 이제 풀전력으로 경기에 나서며 상위권 추격을 노리고 있죠. 올랜도는 브루클린을 원정에서 패하며 길게 이어온 연승이 끝났습니다. 벤치에서 나선 콜 앤서니가 다시 한번 20득점 경기를 했고 반케로와 바그너도 득점에 나섰지만 선발 백코트의 생산력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서부의 오클라호마와 더불어 가장 눈에 띄는 성적을 내고 있죠. 주전과 벤치의 밸런스가 좋기에 시즌 중반까지 상위권 경쟁을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올랜도는 비타제와 모리츠 바그너 등이 부상 중인 웬델 카토 대신 센터 포지션으로 나와 리바운드 단속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블리와 알렌 등 사이즈는 물론이고 운동 능력도 좋은 클블 빅맨들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미첼과 갈란드의 외곽 폭격도 있을 클블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멤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는 홈에서 클블 상대로 선전했지만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패했습니다. 아무리 리빌딩 시즌이라고 하지만 연패가 너무 긴데 홈팬들의 야유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커닝햄은 이번 시즌 평균 20득점을 넘기며 본인이 왜 드래프트 1순위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너무 깁니다. 베테랑 포워드인 보그다노비치가 돌아와 벤치에서 20득점을 해준 건 다행이지만 벅스와 베글리 등이 더 살아나야 합니다. 멤피스는 피닉스 원정에서 3쿼터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연승에 도전했던 경기에서 자렌 잭슨 주니어가 시즌 하이인 37득점을 뽑아내며 맹활약했지만 재능의 합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래도 베인이 정상 컨디션을 찾으며 극도로 부진했던 시기를 벗어났습니다. 알다마와 콘차, 윌리엄스 등이 벤치에서 힘을 내는 점도 있습니다. 베인과 잭슨 주니어 등 본인의 포지션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멤피스지만 시즌 내내 원정 경기력이 떨어지고 외곽이 약합니다. 연패 탈출 의지를 보이며 홈 경기에 나설 디트가 모처럼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커닝햄이 노엘과 윌리엄스 주니어의 떨어지는 수비를 공략할 디트가 감격적인 승리를 따낼 것입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올랜도 원정에서 연패를 당하며 동부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낙 부진한 디트로이트가 있기에 최하위를 가까스로 면하고 있긴 하지만 시즌 내내 불안한 경기력이죠. 골스 시스템에서 경기당 20점을 할 수 있었던 조던 풀인데 더 많은 롤과 포지션을 가져가면서도 평균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키스퍼트와 샤멧 등 벤치 베테랑들이 어느 정도 해주는 점은 긍정적이죠. 필라는 보스턴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 니콜라스 바툼 등 주전 3명이 빠진 상황에서도 경기 내내 원포지션 경기를 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베벌리와 밀튼 등 선발 출전한 베테랑들이 에이스의 공백을 메우며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이 경기에는 엠비드와 맥시 등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가포드가 주전 빅맨으로 나서고 아브디아가 골밑 수비를 같이 책임집니다. 때문에 엠비드의 엄청난 사이즈를 막기 어렵고 이번 시즌 올스타 선정이 유력한 맥시가 백코트에서 화력으로 엠비드를 지원할 수 있고 코빙턴과 베벌리가 수비로 힘을 낼 필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애틀랜타와 브루클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은 밀워키 원정에서 3쿼터까지 리드와 역전을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4쿼터 상대 화력을 막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상대 백코트 수비를 폭격한 트레이언과 머레이가 나란히 30득점 경기를 했고 카펠라가 리바운드를 17개나 잡아냈습니다. 프론트코트에 생산력 기복이 있긴 하지만 백코트는 언제든 폭발적인 득점이 가능합니다. 브루클린은 직전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며 질주하던 올랜도를 완파했습니다. 벤치 구간에서 나온 로이스 오닐과 샤프, 데니스 스미스 등이 모두 코트 마진 플러스 15 이상을 기록하며 로니 워커의 공백을 메웠고 브리지스가 상대 매치업을 폭격하며 40득점 경기를 했죠. 수비가 탄탄한 팀인데 캠 토마스의 복귀 아래 화력도 살아났습니다. 동부 중상위권 순위 싸움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팀입니다. 애틀이 홈에서 강하고 올스타 백코트를 보유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리지스가 머레이를 경기 내내 전담 마크하며 공격 상황에서는 사이즈를 앞세운 득점이 가능한 브루클린 상대로 고전이 예상됩니다. 토마스의 가세로 득점력도 올라간 브루클린이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샌안토니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샬럿 원정을 승리하고 서부 1위를 유지했습니다. 팀의 스윙맨 에이스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부상 이슈로 2경기 연속 결장했지만 타운스가 다시 한번 리딩 스코어러 역할을 했고 고베어가 시즌 하이인 26득점을 83%의 야투 성공률로 기록했습니다. 에드워즈의 결장에도 막강한 골밑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 앤더슨과 밀튼 등 벤치가 선전 중입니다. 세나는 포포비치 에라에서 가장 긴 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웬바냐마 효과로 인해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지만 성적으로는 연결되고 있지 않죠. 소환과 브레넴 등의 성장이 있지만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는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도 한 경기를 휴식한 웬바냐마가 돌아올 수 있고 몸 상태를 완벽히 끌어올린 데빈 바셀이 선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세나는 바셀이 이 경기부터 본격적으로 주전 라인업에 들어와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웬바냐마와 콜린스의 투빅이 타운스와 고베어 등 올스타 빅맨 듀오를 원정에서 제어하긴 어렵죠. 리드와 앤더슨 등 벤치 지원도 확실한 미네소타가 승리하고 서부 선두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토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는 뉴욕에 패하며 5할 승률 복귀에 실패했습니다. 전반을 동점으로 마친 경기였는데 3쿼터 경기의 모멘텀을 완벽하게 내주며 패했죠. 스카티 반지가 3개를 성공하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3점 야투 성공률이 10%였기에 추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번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할 것이고 시약함과 반지 등의 출전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애미는 인디애나와 역전을 펼쳤는데 홈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버틀러가 2경기 연속 30득점 경기를 했지만 아데바요가 2차전 결장한 공백이 컸습니다. 이번 시즌 올루키 퍼스트팀 후보로 각광받는 하이메 아키스 주니어를 비롯해 마틴과 리차드슨 등 벤치 지원이 확실하지만 히로에 이어 아데바요도 정상 몸 상태가 아닌 건 아쉽습니다. 마이애미는 두어 경기 잘해줬지만 라우리가 다시 부진에 빠지며 백코트 생산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높은 야투율로 3점을 성공 중인 로빈슨이 버틀러를 지원해야 하는데 주전 구간의 마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반지와 아누노비, 시아캄 등이 버틀러를 돌아가며 마크할 토론토가 주전 구간의 우위로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